악성 재고가 피해액이 한 8천만 원 우유 업체에 좀 당했고, 그 외에도 많습니다. 회원사 S 업체도 있는데 이 업체는 악성 재고 피해 1억 원 정도 되고, Y 업체의 컨설팅에 당했습니다. 기타 피해 사례는 굉장히 다수 사례가 발생했고, 명품이 되게 폐쇄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해서 명품에 대해서 정보를 조금 더 많이 안다는 이유로 명품 사업을 손도 대기 전에 힘들게 하는 유형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사항으로 요약해서 제가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례 4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릴게요. 보증금 먹튀 사건, 에루샤 제공으로 빌미를 잡는 거, 과도한 교육비, 가품 유통. 가품 유통은 아주 크리티컬하죠. 초보분들이나 하시던 분들도 당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단편적 정보를 취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명품은 공급해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에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한 번 더 잘 판단을 하시고 한 번 더 보수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공급사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명품 사업이 이슈가 되면서 관련 사업의 마케팅이나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 검색해서 보시면 정말 대도 않는 콘텐츠 엄청 많이 있어요. 한쪽 방향밖에 취득할 수 없는 구조로 인해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보증금 먹튀 사례입니다. 이거는 안타깝게도 저희 회원사들도 몇 분 계세요. 그 중에 한 분 예를 들어 드리는 건데, A 업체가 피해액이 5천만 원 정도 돼요. H라는 공급업에 보증금을 넣고 물품을 못 받은 상태로 이 업체가 법정 관리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5천만 원 피해액이 고스란히 발생하였고 받을 길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더 많은 손해금액이 발생한 분들도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았어요. 며칠 전에 전화 와가지고 이런 일 발생했다고 너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원래 이 H업체는 영국에서 물품을 시작한 곳이고요. 현재는 한국에서 명품 판매 플랫폼 B라는 거를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는 대표자는 바뀐 상태고, H업체가 보증금을 받아놓고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 버렸어요. 솔직히 이 업체가 의도한 일은 아니지만 기업을 방만하게 운영했거나 하면은 내 외부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순식간에 자금이 경색됩니다. 특히 명품은 큰 목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잠깐 긴장 놓치거나 하면은 집을 붓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뭐 구매대행 먹튀 사건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예전에는 1년에 구매대행 매출로 50억 하는 블로그로 하던 데가 먹튀한 것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업체 고를 때 좀 뭐가 기분이 이상하다 그럼, 아니면 좀 조짐이 이상하다 그러면은 빨리 돈을 빼시던가 그러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것도 아주 옛날 방식의 현지 바잉 하는 거. 그런 명품 컨설팅 업체에 비용을 너무 많이 주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명품 사업을 시작하면서 내가 교육을 받든 거래처를 고르든 거기에 대해서 리서치를 잘하는 게 경쟁력의 처음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표를 보시면 몇몇 업체에서 진행하는 컨설팅 비용입니다. 이 U 업체에서는 1,900만 원 받고 있고 Y 업체에서는 2천만 원 받고 있죠. 이런 업체들 여러분들 많이 접하시죠. H 업체는 990만 원. 특히 U 업체는 U 업체하고 Y 업체는 에루샤 상품이 악성 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하고 있어요. 이 Y 업체 같은 경우는 뭐 현지 바잉 방법, 오픈런 등 백화점에서 물건 사는 거 교육하고 평생 컨설팅을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2천만 원을 받는데요. 근데 막상 받으러 나갔는데 샤넬의 무슨 핑크색 가방을 사라고 한다는 등 뭐 그런 식의 되도 않는 상품을 사라고 계속 그렇게 압박을 하니까 초보 판매자들은 모르시니까 그냥 덜커덕 사가지고 지금 뭐 재고가 1억씩 되신 분들도 있고 8천만 원은 넘기시는 분들도 있고 안 팔리는 물건은 잔뜩 추가 발생이 됐어요. 악성 재고가. 그리고 유업체 같은 경우는 보증금 넣어주면 사준다. 다만 자기들이 사주는 걸로 만족해라.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죠. 물건을 사서. 저로서는 솔직히 저런데 이용하는 사용자분들이 이해가 안 가요. 저거 굉장히 공정하지 않은 거래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과도한 교육비를 떠나서 굉장히 공정하지 않은 처사인데 저거를 왜 분석을 못 하셨는지. 명품 시장은 너무 폐쇄적이니까 뭐 하나 가르쳐주면 굉장한 노하우 같고 막 그래요. 나중에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알 방법도 없기는 하죠. 이해는 가긴 하지만 조금 더 리서치하고 그랬으면 저런 피해를 좀 방지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너무 안타까워요. 왜 안타까우냐면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날개가 꺾여버리는 형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2천만 원 요 컨설팅비 아껴서 한 500만 원만 컨설팅비 내고 나머지는 배워서 1,500만 원 가지고 물건 사가지고 그렇게만 해도 저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너무 아까워요. 이런 업체들 참 많죠.
이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은요, 어떻게 일정을 짜고 매장을 방문해서 어떤 상품을 사고 그리고 현지 부가세를 한국을 받는 게 어떻게 받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컨설팅을 통해서 유럽 현지 직접 바행을 배우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입니다. 또한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느냐도 따져보셔야 돼요. 저희도 저렇게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미 이건 옛날 방식이고 추천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만약 진짜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하루만 저에게 배워도 내용을 다 아실 수 있어요. 더 양질의 교육을 해드릴 수 있어요. 상품 구매는 리서치를 통해서 해결하시면 되고요. 해외에 자주 나갈 일이 있던가 지인이 있던가 해서 관련 인프라가 있는 거 아니면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를 이거를 그 돈 받고 하는 사람들 자체가 알고 있으면서도 교육 상품에 했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이분들 특징이 마케팅도 열심히 하고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유입이 많은 거예요. 또 열심히 활동을 하세요. H 업체도 도매모를 운영하면서 바행 교육도 하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마케팅을 해서 명품 사업에 대해서 구매 대행 교육도 이제 알려드리기도 하는데 문제는 가르치는 분의 짧은 경력하고 과도한 교육비입니다. 6개월 경력으로 과연 뭘 알려드릴 수 있을까? 그렇죠. 초보가 초보를 가르치는 형국이에요. 중학생이 초등학생 가르치는 형국이에요. 여러분 사입하는 거 있잖아요. 사입하는 분야도 명품 사업에서는 에루샤 상품 판매하시는 분들은 초보라고 보시면 돼요. 에루샤 상품 다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초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하게 아는 게 에루샤 상품이니까요. 물론 에루샤 상품을 극대화해서 잘 하시는 분들도 소수 존재합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 것도 다 겪으시고 에루샤에 대한 공급 인프라를 수년간 구축해서 얻으신 결과입니다.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루샤만 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초보이든지 완전히 잘하시는 분들이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회원사 중에 B업체가 있어요. 악성 재고가 피해액이 한 8천만 원 우유 업체에 좀 당했고 그 외에도 많습니다. 회원사 S업체도 있는데 이 업체는 악성 재고 피해 1억 원 정도 해야 되고 Y업체의 컨설팅에 당했습니다. 기타 피해 사례는 굉장히 다수 사례가 발생했고 뭐 명품 교육하고 오픈런 가리키는 업체들 에루샤 상품 공급한 명목 하에서 과도한 보증금 받는 업체들 그리고 안 갖다 주는 업체들 쓰레기 같은 물건 갖다 주는 업체들 이제 판매가 안 되면 물건 그 색이 안 팔렸으니까 더 사야 된다 혹은 네가 판매를 못해서 안 팔리는 경우라고 역설하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진짜 초보니까 내가 못 파니까 못 파는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것이죠. 어느 정도 팔리는 제품은 내가 가격만 적당하면 팔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상한 물건 떠안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분들 사입한 제품을 보면은 기가 차요. 사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공급하는 업체에서 이용사가 이거 사야겠다고 하면은 말려야 되는 그 제품들을 사려고 오히려 권유받거나 강매를 당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도 답답하고 이래서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도매몰과 매장에서 해당 상품을 같이 판매를 해드리고 있어요. 악성 제거라도 좀 정리하시라고. 명품은 유통 구조를 모르고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판단을 잘못하면 순식간에 악성 제거가 생기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금액이 커요. 그리고 마지막 가품 유통은 초기 사업자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이에요. 공급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서 나는 운이 좋았어 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나는 이게 열심히 했더니 좋은 사람 만났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럴듯한 논리를 공급하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그럴듯해요. 그리고 그 큰 대기업들도 가품 유통 이슈가 생겨서 영업정지 당하고 막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물며 우리처럼 작은 업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큰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일부러 가품 유통을 한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유통에 참여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런 경우도 하시다 보면 이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는 매우 민감한 상황이므로 저희가 대면 때만 알려드리고 있어요. 저희 교육받는 사람들한테만 알려드린다든지 아니면 정말 심각한 분이 이제 컨설팅을 요청하면 그때만 좀 알려드리고 있어요. 가급적 너무 상식과 동떨어진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폐쇄적인 시장이라 당하시는 분이 많아요.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중요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이해도 안 되시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기본적인 어떤 명품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좀 이해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좀 말씀드렸던 큰 줄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 대표이사님이 어려운 이 시국에 어떻게 해법을 해나갈까 하는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